Step into my heart. Step into my heart. Leave your kiss.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투스 스피커 10만원 미만 제품 중에서 혹시 괜찮은 그런 제품이 있는지 좀 제가 사용하려고 검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꽤 괜찮을 거라고 언급되는 것들을 두 가지를 골라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다뤘지만은 도스라는 회사, 물론 중국 회사긴 한데요, 사운드박스 XL이라고 하는 제품이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유행하고 팔리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 제품들에 대해서 어디서 정보를 많이 얻냐 하면은 그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사이트, 그런 곳하고 이제 유튜브 이런 곳을 많이 찾아봅니다. 이 도스라는 회사도 역시 미국 시장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싸지만 괜찮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관련 제품 중에서 앵커라는 회사가 꽤 잘 알려져 있죠. 앵커라는 회사의 사운드코어라고 하는 브랜드, 요것이 꽤 또 괜찮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운드코어의 모션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 조금 나온 지는 됐지만 여전히 인기가 있고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리뷰가 되는 제품이라서 그 두 제품, 그러니까 도스의 사운드박스 XL이라는 제품하고요, 그 다음에 앵커의 사운드코어 모션 플러스, 이 두 가지 제품을 구매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스의 사운드박스 XL이라는 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구입을 해서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여러분들한테도 리뷰를 하고 알려드리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와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했는데 국내는 이거는 뭐 AS를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본사에 연결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중국산이 다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제품을 이제 새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앵커의 사운드코어 모션 플러스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이 도스의 사운드박스 같은 경우에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가격대에서는 괜찮은 제품,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만한 소리를 내주는 제품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얼마에 구매를 했냐면 48.95불, 한국 가격으로 치면 56,000원 정도의 가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앵커의 사운드코어 모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에 구입했냐면 80.78불, 국내 가격으로 치면 92,700원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 현재 시장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도스의 사운드박스 XL 같은 경우에 60.75불,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하면 69,700원, 약 7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앵커의 사운드코어 모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01.27불, 국내 가격으로는 116,000원, 10만원을 좀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약 4만원 정도 나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 제품들의 소리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뭐 화면에 나가겠지만 크기는 도스의 사운드박스 XL이 좀 더 큽니다. 앵커의 사운드코어 모션 플러스는 크기가 좀 작고 무게도 좀 덜 나가죠. 1kg고 도스의 것은 이제 1.5kg인데 여기 출력을 보면 이제 도스 것은 32W라고 하고요, 앵커 것은 30W라고 하지만 실제로 울려보면은 앵커 제품이 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소리는 더 크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꽤 앵커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 도스 사운드박스 같은 경우 2200mAh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크기가 더 작은 앵커의 제품은 6700,
그 거의 3배 이상이 돼요. 그리고 운용시간 같은 경우에 보면 도스는 10시간, 그리고 앵커는 12시간. 배터리는 훨씬 큰데 12시간, 2시간밖에 더 못 쓴다 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도스의 사용 시간이 부풀려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앵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앵커 제품이 더 다이나믹하고요. 더 그 넓은 장소, 오픈된 장소에서도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빵빵하게 잘 울려주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리를 재생하는데 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앵커 제품이 좀 더 재생 시간이 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블루투스 버전을 보면 도스는 4.0이고요. 앵커는 5.0이에요. 아무래도 더 높은 버전, 더 최신 버전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방수인데, 사실 도스 같은 경우에는 방수 제품이라고 하기 좀 안 맞는, 그렇지만 뭐 IPX 4등급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6등급, 7등급 정도는 돼야 방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 앵커 제품은 IPX 7등급이에요. 그래서 잠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정도는 충분히 견디는, 비 맞고 이런 정도로는 문제가 없는 방수에 잘 대비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는 뭐 도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뭐 확장됐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앵커 같은 경우에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뭐 고음질에 맞고 aptX라고 해가지고 음손실이 없이 전달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자,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스 사운드박스의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지만 뭐 특별히 디자인이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없는 뭐 무난한 제품이고요. 이걸 뭐 갖고 움직이고 하기에는 썩 그렇게 최적화된 제품은 같지는 않아요. 너무 크죠. 자, 그거에 비해서 이 앵커의 사운드 코어 모션 플러스 제품은 훨씬 좀 작고요.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손에 쥐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 올려놓기에도 밑에 뭐 이런 그 고무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갖고 이동하고 이러는 데는 앵커 제품이 훨씬 더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디자인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현대적이라고 그럴까, 좀 잘 디자인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디자인, 이동에 편리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상의 편의성으로 보면 이 도스 사운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년 써봐서 알지만 중간에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신뢰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앵커의 사운드 코어 모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가 소리가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려고 할 때 기기가 혼자 꺼져서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굳이 손으로 눌러서 키고 다시 블루투스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어요. 번거롭죠. 근데 블루투스 기기 중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연결 끊어지면 좀 지나서 자체적으로 전원이 끊어지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사용하다 보면 꽤 불편하거든요. 앵커의 제품이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 자, 음질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사실 들어봐야 되는데 이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소리를 들어보는 거에는 한계가 있죠. 실제로 들어보는 것과 이런 그 녹음된 거,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녹음돼서 들어보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 측면에서 보면 도스 제품은 고중저음의 밸런스가 좋습니다. 제가 그 음향기기, 오디오, 스피커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고음, 중음, 저음이 잘 어우러지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도스 제품의
고음, 중음, 저음은 잘 어울린다. 밸런스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약간 그 뉘앙스 같은 건데 보통 음이 약간 차분하다, 단정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반대로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앵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누구도 이거는 아마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넓은 장소, 오픈된 장소, 야외 같은데 아니면 큰 거실 이런 데서도 보통 그 출력이 작거나 공간이 너무 넓거나 이러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맹맹해지거나 뭐 저음이 잘 안 들린다든지 뭐 고음만 시끄러워진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앵커 제품은 장소에 그렇게 국한되지 않고 고중 저음이 빵빵하게 잘 들려요. 특히 이제 공간이 크면 잘 안 들리게 되는 중저음이 굉장히 잘 들려요. 그래서 넓은 장소, 캠프 같은 거 나가서 야외 같은 데 이런 데서 틀으면 평소에 집안에서 빵빵하게 들리던 스피커들이 맹맹이 소리가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중저음이 잘 안 들려서 퍼져버리니까. 근데 이 앵커의 이 모션 플러스 제품은 빵빵한 느낌을 어디서든지 잘 들려준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그 앵커 제품, 이 모션 플러스의 재생음의 뉘앙스, 느낌이 어떠냐면 되게 신나요. 로 활력이 넘치죠. 그래서 그런 류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고 또 그런 류의 음악들에서 아주 특색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도스 제품하고 앵커 제품은 굉장히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스 제품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에 잘 어울리고요. 이 앵커 제품은 활력 있고 신나는 뭐 파티 같은 그런 느낌에서 잘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음악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락, 뭐 댄스 이런 것들은 앵커가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가요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앵커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스 제품이 유난히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클래식 음악이에요. 이 보통 락이라든지 댄스 음악 이런 데서는 좀 밋밋하게 들리던 이 도스 제품이 클래식을 틀면 상당히 잘 짜여진 음으로 들리고요. 반대로 앵커 제품 같은 경우에 클래식을 들으면 갑자기 어수선해지고요. 시끄러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품이 성향도 다르고 가격 차이도 있고 한데 만약에 클래식을 좋아하거나 조용조용하게 음악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스 제품이 더 잘 어울리고요. 액티브하고 활력있고 뭔가 좀 소란한 것이 더 재밌고 즐겁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 그리고 락 음악이라든지 비트 있는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앵커 제품이 더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으로는요, 도스는 넓은 장소에서 밸런스가 깨진다. 그 다음에 내구성, 아까도 말씀드렸죠. 갑자기 고장나서 버리고 새 제품을 샀는데 AS도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구성, 신뢰도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앵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끄럽게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도스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죠. 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비교를 했으니까 굳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이라는 건데, 가격도 차이가 있고 성향도 차이가 있고,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성향으로는 도스 제품의 성향, 조용하고 잔잔하고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에도 어울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라면 앵커의 사운드 코어 모션 플러스를 고르겠습니다. 왜 그걸 골랐느냐? 일단 블루투스라는 스피커의 그 기본적인 성격에 잘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갖고 이동하기 편하고요. 야외 오픈된 공간에서 음악을 듣는 데는 밸런스나 이런 문제에서 앵커의 사운드 코어 모션 플러스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내에서 좁은 공간에서 찬찬히 잔잔히 음악을 듣기에는 앵커가 좀 넘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끄럽기도 하고 조용한 그런 느낌을 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볼륨을 줄여서 들으면 꽤 들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뭐하러 블루투스 스피커를 듣겠어요. 실내에는 다른 시스템도 많은데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블루투스가 가장 필요한 야외 아니면 오디오가 갖춰지지 않은 장소, 되게 이제 그런 장소가 넓은 장소, 오픈된 장소인데 그런 데서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 앵커의 사운드 코어 모션 플러스가 더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그 소리를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